이 상황에서 그런데 굉장히 큰 수혜를 보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전기차고 그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 그 배터리의 소재 장비 업체들이 한국에서 그 탑 플레이어들이 다 한국에 있단 말이에요. 배터리 산업의 아직 제가 볼 때는 초기예요. 이 초반부에 그 한국의 투자자로 있다는 거 이걸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요. 그뿐만 아니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비엠, 뭐 LNF, 뭐 포스코 케미칼 이런 업체들도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2030년대 넘어서면요. 네. 매출 100조 원대 나오는 업체들이 여러 개 나올 겁니다. 양극재 업체들 중에. 네. 지금 에코프로비엠 올해 매출 10조 원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2030 한 몇 년 정도 가면 매출 100조 원 쉽게 넘어설 겁니다. 그래요. 잘하면 200조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음. 예, 시장 상황에 따라서 200조 뭐 이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시장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걸 비교를 못 한다고요. 맞아요. 예. 이게 지금 그냥 10년 정도 지나면 그냥 여기서 그냥 뭐 1등하는 배터리 업체뿐만 아니라 여기에 사실 양극재 업체 같은 그런 소재 업체들이 더 많이 성장하겠죠. 이런 업체들이 가만히 있어도 그냥 지금보다 매출이 10배, 20배씩 증가하는데 예, 이런 업체들을 놔두고 우선적으로 투자해야지 이런 업체들을 놔두고 괜히 엉뚱한데 시클리컬 들어가서 삼성전자 사고 현대차 사서 네. 예, 거기서 개고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안타깝죠. 이게 구조적 성장주라는 게 지금 초기 시장이라서 네. 조금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성장을 하는 거지 나중에는 그게 네. 약간의 뭐 경기 순환이나 이런 거를 좀 탈 수 있지 않을까요? 나중에라고 하면 예를 들면 한 2030년 넘어가면 네. 그때는 전체 자동차 산업하고 좀 연동될 수도 있겠죠. 연동될 그러니까 수 지금도 자동차 산업이 경기 순환주잖아요. 어찌 네. 보면. 근데 지금 제가 볼 때 뭐 아무리 빨라도 2030년 정도까지는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때까지는 지금 내연기관차로 나오고 있는 것들이 다 전기차로 바뀌어가요. 지금 시장 침투율이 지난해 뭐 말 기준으로 10% 조금 넘잖아요. 글로벌리. 근데 이게 2035년 가면 거의 선진국에서는 8, 90%까지 바꿀 수 있거든요. 아주 뭐 선진국들.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도 뭐 한 50% 이상으로 바뀔 겁니다. 그러면 이 시장에서 그 10% 좀 넘는 수준에서 70%, 80%, 90%까지 갈 때까지 구조적으로 계속. 예, 얼마만큼 성장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매출하고 영업이 네. 계속 구조적으로 된다는 네, 거죠. 특히 2020 그러니까 올해부터 포함해서 3, 4년 동안은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하는 구간이에요. 소재든 장비든. 네. 예. 그러면은 좀 장기적으로 보면 네. 막 여러 업체들이 막 경쟁으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한 2, 3년 정도는 거의 뭐 경쟁자 없이 빠른 경쟁자가 있는데 네. 경쟁자가 있고 뭐 들어올 수 있는데 성장. 적어도 소재 쪽에서 주요 업체들은 이미 그 라인업이 이제 거의 뭐 구축돼 가고 있고요. 물론 이제 신생 업체들이 점점 조금씩 뛰어들 수 있지만 주력 뭐 업체들은 이미 라인업이 어느 정도 갖춰져 가고 있다. 근데 그 주력 업체들조차 성장성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냥 그 업체들만 잘 골라서 투자하셔도 된다. 예, 그다음에 장비 업체들 중에는 장비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경쟁이 좀 치열하고 특히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장비 만들던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장비 업체들 경우에는 그럼 투자하지 말 거냐? 그게 아니라 이미 그 장비 업체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기술적인 어떤 해자들을 갖춘 기업이 있어요. 적어도 향후 몇 년 동안은 예. 그 독점적인 어떤 뭐 공급 업체로서 활약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몇 개 있거든요. 네. 그런 업체들을 잘 골라서 투자하면 되죠. 예를 들면 그 D&T 같은 경우는 LG 엔솔에 그 레이저 노칭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거든요. 네. 그런 업체들은 사실은 LG하고 거의 독점적으로 이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LG에 거의 전속적으로 공급을 하는 대신에 한편으로는 다른 업체들의 우선해서 LG에 이제 납품할 수 있고 사실은 이 기술은 다른 업체들이 쉽게 따라오기 힘듭니다. 음극 부분에 그 레이저 노칭 장비를 쓰는 데는 다른 회사들도 공급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음극은 동박으로 즉 구리박으로 이렇게 만드는데
이게 양극재 집천체는 알루미늄 박이라는 걸 쓰거든요. 상대적으로 되게 약해요. 네. 그래서 이걸 예를 들어서 노칭을 할 때 그걸 좀 상대적으로 얇고 약한 소재로 쓰기 때문에 그걸 되게 잘 가공할 수 있는 레이저 노칭 장비를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양극 쪽 레이저 노칭 장비를 개발한 데는 지금 D&T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향후에 가장 가파르게 캐파 증설을 해나가는 업체가 LG엔솔이잖아요. 그럼 이 LG엔솔 쪽으로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D&T 같은 업체. 이 업체는 특히 올해 수주와 실적이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는 구간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 충분히 투자할 수 있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유승의 FNC 같은 업체. 그러니까 제가 이거 특히 저평가되어 있는 업체 2차 전지 고평가됐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 해주고 싶어요. 유승의 FNC 같은 회사는 지난해 그 연간 매출이 2,400억 정도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대략 한 35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올리는 회사입니다. 근데 올해는 그게 4천억에서 4,500억 정도 가고 영업이익이 한 600억 이상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내년 가면은 이게 이 회사의 매출이 한 6,500억, 6천억에서 6,500억 정도 가고 영업이익은 900억에서 1,000억 갈 수 있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 회사의 시총이 지금 3,500억 전후 수준이니까 만약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내년에 가면은 이 회사의 이 주가가 안 움직인다고 하면 내년에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 1,000억이 나오잖아요. 근데 시가총액이 3,500억이니까 영업이익에 비해서 멀티플 3배, 3.5배밖에 안 되는 회사예요. 아니 이렇게 고속 성장하는 회사인데 연간 막 50% 이상 성장하는 회사인데 영업이익 멀티플 3.5배라고요. 이게 퍼 개념으로 하면 5배 정도밖에 안 될걸요. 아마 내년쯤 되면 5배, 6배. 아니 근데 2차 전지 중에 물론 그 기대감을 선반영해서 당장의 실적으로 보면 비싼 업체들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너무 저평가된 업체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이제 공부가 안 돼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분위기도 좀 그렇고 경기 침체도 온다고 막 이러니까 공장 신설 막 한다고 그러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막 공장 늘린다고 했는데 주가는 계속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LG 엔솔이 뭔가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건 알지만 오히려 불안해지고 나중에 오히려 그렇게 투자를 한 게 결국은 영업이익이나 뭐 매출의 증대로 잘 이어지지 않는 그런 순간이 오지 않을까. 좀 막연하지만 공부를 안 했으니까 이제 그런 게 이렇게 중첩돼서 되게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2차 전지가 되게 잘 될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면서도 뭔가 이게 정말 그렇게 될까 막 이런 거 큰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너무 큰 그림을 못 보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국내에 그 증권사 또는 기관들 쪽에 계신 분들이 너무 이해관계 때문에 이 이해관계가 있으면은 이렇게 제대로 볼 수 있는 걸 못 보거든요. 근데 지금 그리고 한국의 그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한 한국 사람들의 어떤 민감도 그 어떤 감수성 이런 것들이 너무 사실 낮아요. 제가 보기에는 세계적으로 비교해 보면.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 문제는 너무너무 심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지구온난화 여파 때문에 올해도 미국에는 막 영하 40 몇 도까지 내려가는 그 강추위가 미국 중부에 막 이렇게 뭐 몰아닥치고 거꾸로 유럽에서는 지금 역대 최고의 거의 봄날씨 같은 지금 겨울날씨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라고요. 근데 당장은 사람들이 뭐 에어컨 돌리고 뭐 난방기 떼고 해서 뭐 문제없이 살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구 온난화 문제는 전 세계의 어떤 과학자들이 꼽을 때 인류에 닥친 최대의 난제라고 지금 하는 거고요. 이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 전 세계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유럽, 미국, 중국, 일본 뭐 할 것 없이 전 세계가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IRA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명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의 거의 3분의 2가량이 전기차, 2차 전지, 그 다음에 뭐 태양광,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 이쪽 그냥 세제 지원하고 보조금 지원하는 걸로 그 예산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 리파워 EU라는 그런 강력한 이 유럽 EU 차원의 강력한 그런 이제 그
법안들을 이렇게 통해서 EU 내에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차 이 생산 판매를 촉진하는 그런 예산들을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어요. 각국 정부가. 그래서 이거는 거대한 메가 트렌드고요. 바꿀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그런데 굉장히 큰 수혜를 보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전기차고 그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 그 배터리의 소재 장비 업체들이 한국에서 그 탑 플레이어들이 다 한국에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그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한국의 그 투자자들은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성장하는 배터리 산업의 아직 제가 볼 때는 초기예요. 이 초반부에 그 한국의 투자자로 있다는 거 이걸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요. 네. 테슬라가 지난 1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올랐죠. 최근에 이제 또 거의 몇 달 만에 주가가 막 거의 작살이 나고 있지만 사실 너무 고평가됐었던 거예요. 사실 테슬라 독주 시대는 끝난 거거든요. 더 이상은 테슬라 혼자 독주할 수 없어요. 그동안은 전기차 시장을 테슬라가 상징적으로 끌어왔지만 그래서 엄청난 고평가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테슬라 이외에 예를 들면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 GM, 포드, 현대 기아차도 굉장히 중요한 플레이어고요. 예, 이런 업체들이 전기차 모델들을 엄청나게 쏟아낸단 말이에요. 특히 GM, 포드 같은 그 미국의 그 완성차 업체들은 올해부터 IRA 탄력을 받아서 어마어마하게 쏟아냅니다. 예를 들어서 포드 같은 경우에 이미 지난해 12월에 그 전기차 판매량을 보면 이 회사의 이제 주력 전기차 차종 중에 하나인데 이제 앞으로 쏟아낼 이제 픽업 트럭 종류인데 그 F150 라이트닝이라고 하는 그 같은 경우는 200% 이상 판매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이 회사의 전기차 라인업 전체 판매 증가율이 100%가 넘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테슬라 독주는 끝나지만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 전기차 모델들을 쏟아내면서 어마어마하게 판매가 증가한다? 그러면 그 수혜를 가장 많이 누리는 산업이 어디냐? 예, 2차 전지고 그 2차 전지의 가장 주요한 플레이어가 한국에 다 있다는 거예요. 왜 이 투자 기회를 놓치냐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부자 될 기회가 있는데. 예,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테슬라 주주였다면 행복했겠죠. 최근 몇 달 동안 이렇게 빠지는 구간이 아니었다면. 근데 앞으로 그렇다고 그러면 계속 테슬라에 투자하면 부자가 될까? 제가 볼 때는 테슬라가 절대 판매량은 계속 시장 성장과 함께 늘어나겠지만 시장 점유율은 계속 위축돼요. 줄어들고 있죠. 예,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러면 이제는 왜 테슬라에 투자합니까? 그 10년 동안 한국의 주요 배터리 그 밸류체인 기업들 중에 주요 플레이어들 투자하면 되죠. 네. 그냥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 근데 이 단순한 걸 왜 못 보시고 자꾸 그냥 이런저런 노이즈에 휘둘리면서 정말 경기 순환주에 그렇게 피곤하게 지쳐서 투자하시는지 저는 솔직히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전기차 산업의 한 플레이어인데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더라도 다른 업체들이 올라가는데 결국에는 거기다가 배터리를 공급하는 거는 어차피 공급사가 많아지는 거니까 산업 전체는 커지는 거고. 산업 전체 배터리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서 한국 배터리가 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국면을 맞았냐면 자, 지금까지 CATL이 1등이었죠. 네. 근데 중국 전기차 침투율은 이미 30%를 넘어섰어요. 중국 정부가 워낙 이제 막강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지금 문제는 중국 시장은 앞으로 성장성이 둔화됩니다.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중국 자체의 경기 침체 요인도 있겠지만 올해 중국 시장의 전기차 성장률은 대략 한 20-30%? 20-30%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올해 미국 시장은 얼마나 성장하냐? 90% 이상 성장해요. 전망치가 그래요. 더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면 근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이 어디냐? 미국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 주목해서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중국의 전기차에서 배터리 탑재 용량은 상대주가 되게 작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용량이 작은 배터리 용량이 작은 차, 저가 차량들 중심으로 그렇게 많이 팔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기차 한 대당 탑재된 배터리 용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뭐 미국에서 이제 좀 살아보신 분들이나 여행 가서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차종이 픽업 트럭이에요. 한국에서는 이런 게 별로 인기가 없지만 미국에서는 이게 뭐 그냥 세단도 아니고 SUV도 아니지만 픽업 트럭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뭐 아웃도어 생활을 한다거나 또는 이렇게 뭐 그냥 다니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또 픽업 트럭이 굉장히 인기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포드 뭐 F-150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이 다 픽업 트럭 전기차로 이제 나오는 겁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은 배터리 탑재 용량이 커야 되는구나. 예, 기존 세단보다 한 3배 정도 되고요. 중국 전기차로에 비하면 거의 6배 이상 들어가요. 그래서 그 가장 큰 전기차 시장인 미국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한다. 그 성장률이 어마어마하다. 근데 전기차가 성장하는 것보다 배터리 탑재 용량이 훨씬 커지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예를 들어 전기차 시장이 90% 성장하면 거기에서 수혜를 받아서 한국의 배터리 공급량은 실제로는 90%가 아니라 120%, 130% 이렇게 증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게 앞으로 갈수록 더 가속화될 겁니다. 그런데 왜 투자를 안 해요? 그러네요. 네.